잘못된 깊이로 들어가게 되면 원치 않는 결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닥터창입니다. 오늘은 울세라 써마지와 같은 시술을 받을 때 통증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진료실에서 리프팅 시술을 할 때 꼭 한 가지, 주로 마지막 부분에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우선 시술에 대해서 다 알아보신 다음에 근데 아픈 게 너무 걱정인데 이거 저 할 수 있겠죠?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고요. 실제로 통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주기적으로 시술을 받는데 항상 그 시술대에 누우면은 긴장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통증이 이제 가장 문제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울세라 써마지를 포함한 통증이 있는 시술 했을 때 그 통증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며 어떻게 하면 통증을 좀 줄일 수 있는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통증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통증이 어떻다는 건 너무 주관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환자분들이 시술하고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보통 마취 시간은 뭐 한 30분에서 좀 길게는 1시간 요 정도까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30-40분 정도 마취를 하고 울세라 또는 써마지를 받았을 때 의외로 한 50-60%에서는 특히 처음 받으시는 분들을 걱정을 굉장히 하고 받았다가 생각보다 덜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반 이상입니다. 나머지 40-50%의 환자분들께서는 꽤나 아프지만 참으면서 했다 라고 하는 정도가 나머지고요. 그 중에서 정도 100명 중에 한 5명 정도는 와 정말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힘들었다 하지만 끝까지 참고 했다 라고 하는 매우 심한 통증을 호소한 경우가 한 5% 정도 되고요. 그리고 한 1% 정도 100명 중에 1명에서는 내가 이걸 괜히 했다, 다음에는 못할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한 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분들도 또 하시긴 합니다. 요새 그냥 수면 마취하면 안 되나요? 네, 수면 마취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수면 마취는 그닥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물론 너무 아파서 못하겠다, 나는 통증을 1도 느끼기가 싫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수면 마취 하시면 됩니다. 수면 마취 하지 말라고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그만큼 수면 마취에 대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수면 마취를 하게 되면 통증을 느끼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기억을 못 하는데 시술할 때 여러 가지 좀 불편한 부분이라든지 위험성이 있는데 우선 시술하시면서 통증에 대한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좀 과다하게 시술이 될 경우에는 써마지 같은 경우 어떤 화상의 위험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이 일단 기억은 못하지만 자꾸 움직이게 되게 되면은 이 팁이, 써마지 팁이 피부에 잘 접촉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움직임에 의해서 접촉이 망가지게 되고 미스가 되면서 접촉이 불량이 되면 그만큼 화상이나 기타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그만큼 시술에 집중하기도 어렵습니다. 울세라와 같은 경우도 드물지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신경 손상이거든요. 물론 화상도 나타날 수 있고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환자분들과 어떤 통증에 대한 소통이 되지 않으면 어떤 에너지 강도 조절에 실패할 수가 있고 그리고 움직임에 의해서 원하는 깊이의 그 에너지를 조사를 해야 되고 원하는 부위에 해야 되는데 그것이 원하는 부위로 들어가지 않고 움직이면서 잘못된 부위로 들어가거나 잘못된 깊이로 들어가게 되면 원치 않는 결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수면 마취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 난 통증을 느끼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것이 더 시술 효과나 부작용을 막는 면에서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릴 게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수면 마취 할 때 마취과 전문의 선생님을 초빙해서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수면 마취까지 진행을 하지는 않는데요. 수면 마취의 위험성 중에 또 한 가지가 호흡 억제입니다. 마취가 되면 우리의 호흡도 어느 정도 줄어들게 되고 억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호흡을 잘 하고 있는지 산소 포화도 측정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잘 해야 됩니다. 이분의 혈액에 산소가 잘 공급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인데요. 이러한 것을 잘 모니터링을 해야 하고 기타 여러 가지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을 해야 하고 숨을 잘 쉴 수 있도록 우리가 숨쉬게 숨이 들락날락하는 그 기도를 잘 확보해 주도록 조절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술하시는 시술자가 이 시술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까지 같이 다 신경을 쓰게 된다면 물론 아주 숙련된 선생님들께서는
하시면은 무리 없이 잘 하실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본연의 시술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마취를 전문적으로 하는 마취과 전문 선생님이 계셔서 수면 마취를 하시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점은 그만큼 마취 비용이 더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은 잘 못 느끼시는 피부 타입이나 좀 잘 느끼는 피부 타입, 뭐 피부 두께라든지 그런 것들도 좀 있을까요, 차이가? 네. 그러니까 피부층이 뭐 여러 층이 있지만 그 피부가 얇은 분들이 조금 통증을 더 잘 느끼는 것 같아요. 피부가 얇고 지방층도 얇으면 아무래도 그 신경도 조금 얕게 위치하기 때문에 신경에 에너지가 전달될 가능성이 높고 좀 더 아파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 100%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신경 건드리면 안 좋은 거 아니죠? 신경을 건드린다고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신경이 어느 정도 에너지가 달 수밖에 없는데 그 신경을 건드려서 그게 이제 과도하게 신경이 손상이 됐을 때 문제되는 것이지 어느 정도 신경에도 에너지가 전달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유령 시술이라든지 아니면은 이것도 뭐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이것도 약간 좀 중독될 수 있는 경향도 있을 수 있는지 네. 좀 저는 이제 걱정인데. 네, 맞아요. 그런 수면 마취 자체의 위험성도 물론 있지만 그리고 이제 시술할 때 수면 마취가 도움이 안 되는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접촉이 잘 안 된다거나 환자가 움직인다거나 하는 문제도 있지만 수면 마취 자체가 이제 중독성이 있죠. 그리고 유령 시술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뭐 특히 이제 수술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긴 했는데 저도 사실 매스컴을 통해서 봤는데 원장님들 다 양심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뭐 그런 경우는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유령 시술이라는 거가 뭐냐면 실제 제가 하기도 해놓고 다른 분이 하는 걸 이제 유령 시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간호사가 시술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의사가 시술을 한다거나 이제 뭐 이런 케이스가 되는 건데 일부 이제 몰지각한 그런 병원에서 이제 그런 시술도 있었고 사기치듯이 시술을 다른 사람이 대신하는 걸 이제 유령 시술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중독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병원에 이제 오시는 분들께서도 수면 마취를 이제 꼭 해야겠다고 하거나 좀 자주 수면 마취 시술을 타병원에서 받는 경우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중독성이 의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프로포폴 또는 이제 그와 유사한 이제 그런 마취제에 대해서는 이제 중독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미용 시술을 하면서 중독성이 있는 수면 마취까지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용 시술은 우리가 자주 받는 분들은 굉장히 자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자주 수면 마취를 한다면 충분히 중독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고요. 수면 마취는 우리 꼭 필요한 경우에 우리가 전신적인 우리 건강을 위해서 무언가 시술을 받아야 하고 꼭 필요한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수면 마취도 받아야겠지만 미용 시술은 우리가 어찌됐든 생명과 직결되거나 우리 건강 상태와 직결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미용 시술에까지 수면 마취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울세라로 인한 화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원래 피부처럼 복구가 가능한가요? 네. 그 울세라 써마지에 의해서 이제 화상을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드물지만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아주 약한 화상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회복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정말 무슨 정품 팁을 아닌 걸 썼다거나 아주 뭐 잘못된 시술이 돼서 깊은 화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좀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흉터가 생길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회복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아주 가벼운 화상은 치료 없이도 저절로 회복되는 경우가 많고요. 자, 그러면 울세라 써마지 시술 때 통증, 과연 연고 마취밖에 답이 없는지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좀 추가적인 조치를 통해서 조금 더 통증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물론 연고 마취를 좀 더 길게 하는 거, 뭐 1시간 이상 하게 되면은 연고 마취 시간이 오래될수록 그만큼 연고 마취제의 침투가 깊어지고 통증이 줄어든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길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주사 마취를 이용을 해서 특별히 아파하는 부위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통증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통증을 못 참아서 약하게 하면 효과가 그만큼 떨어지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너무 약하게 하면 당연히 효과가 적을 수밖에 없고 최대한 에너지를 주는 시술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충분한 강도로 들어가야지 우리가 원하는 만큼 만족할 만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세게 하면 그만큼 리스크도 올라가고 부작용 가능성도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접점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데 걱정하는 것이 나는 아픈 게 싫은데
약하게 하면 통증은 덜한데 그만큼 효과도 줄어들 것이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상담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통증을 어느 정도 참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세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뭐 주식 투자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잖아요. 그만큼 리스크를 많이 걸수록 보상도 커지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원금을 손실하고 돈을 많이 잃을 수도 있는 것만큼 세게 하면 효과도 올라갈 수 있지만 그만큼 부작용의 가능성도 더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가이드는 뭐냐면 참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강하게 하지만 부작용의 가능성을 높이지 않을 정도의 수준이 가장 적당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게 어느 정도냐라고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본인이 참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어느 정도 세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울세라 써마지의 강도 조절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울세라 같은 경우는 그 강도 조절의 그 폭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총 4단계거든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제일 센 거고요. 그렇게 4가지로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세게 하거나 엄청나게 약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울세라 같은 경우에는 너무 세게 하면 지방 위축, 볼거짐 많이들 걱정하시잖아요. 울세라 초창기 때는 세게 하면 무조건 좋다 생각하고 뭐 엄청 세게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서 그만큼 볼거짐의 사례가 늘어나서 울세라의 오명처럼 볼거짐에 대한 부작용이 많이들 걱정을 하시게 되는데, 요즘에는 트렌드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좀 강도를 약하게 하면서 많은 샷수를 하는 게 훨씬 좋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작용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샷수가 늘어날수록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과하지 않게 적절한 샷수에 적절하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한데요. 그 외에 어느 부위에 집중해서 할 것인가, 이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저 부분은 좀 피해서 해서 최대한 그 샷수를 효율적으로 적용하고 적절한 깊이에 사용을 함으로써 그 샷수를 효율적으로 적용해서 원하는 효과를 내주는 것이 중요하지, 무조건 세게 하면 부작용의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디자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강도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적절하게 밸런스 있게 유지가 되면 충분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써마지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 레벨을 아주 많이 높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높이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대부분이 한 4레벨 이하에서 시술이 이루어집니다. 엄청 세게 한다고 해도 맥시멈이 4레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써마지 회사에서 권장하는 가이드라인은 한 2에서 2.5 정도 레벨로 한다라는 거를 여러 전문가들이 이제 컨센서스를 이루고 논문으로 발표도 되고 하지만, 그거는 환자분의 참을 수 있는 정도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따라서 이제 제 경우에는 참을 수 있는 수준에서는 최대한 높이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 2.5에서 3 정도가 가장 흔히 하는 강도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거보다 더 잘 참을 수 있으면 3.5에서 4까지도 올리기도 하고요. 너무 참기가 힘들면 당연히 2, 1.5까지도 부위에 따라서는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이렇게 항노화 시술이잖아요. 더 나이가 드는 것을 막고 좀 젊게 하기 위함인데, 이러한 시술은 어느 정도 예방적인 차원이 들어갑니다. 물론 당장의 효과를 보기 위한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적인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무조건 세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이틀 시술하고 끝날 게 아니고 평생토록 관리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적절한 어떤 강도를 잘 선택해서 시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연고마취 외에 통증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기본적인 연고마취를 하는 방법 외에도 조금 더 마취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연고마취를 좀 길게 하거나 침투 장비를 이용을 해서 연고마취를 좀 더 깊게 침투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시간 이상, 충분히 어느 경우에는 2시간까지도 연고마취를 하기도 하고요. 드물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집에서부터 마취크림을 좀 미리 바르고 오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마취제를 초음파와 같이 침투시킬 수 있는 장비를 이용해서 침투시킨다면 좀 더 깊이까지 마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요, 주사 마취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고 마취를 오래 하는 것보다 좀 더 효과적인데요. 시술 부위에 마취제, 주사 마취제를 이용을 해서 그 부분에 국소적으로 마취를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신경 부분에 신경 차단 마취라고 해서 그 해당 시술 부위를 관장하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를 마비시켜서 마취 효과를 내는 신경 차단 마취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취, 주사 마취는 좀 더 조심성이 필요한데요. 왜냐하면 울세라 써마지 시술 시에 주사 마취제를 넣는다면 그 해당 부위에 피부 두께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열 전도율, 전기 전도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술 시 자칫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소 주사 마취를 한 후에는 충분한 시간이 경과돼서 마취제가 피부에 잘 고르게 퍼진 다음에 시술을 하는 것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부작용이 왜 생길 수 있냐면요. 울세라와 같은 경우는 피부 두께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취제를 주입하자마자 그 피부의 층에 마취제가 들어간 만큼 그 피부층의 두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깊이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줄 수가 있겠고요. 특히 써마지 같은 경우에는 더 주의를 해야 하는데요. 국소 마취를 하게 되면 전기 전도율, 고주파가 조직을 통과하는 그 전도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한 에너지보다 더 강한 에너지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화상의 위험성이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가급적이면 연고 마취를 권장을 드리는데 주사 마취를 한다면 좀 충분한 시간이 경과된 후에 시술을 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울세라 써마지 시에 모든 분들이 두려워하는 통증, 그리고 어떻게 강도를 하는 것이 좋은지, 통증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